청와대가 자연스럽게 다음 대변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MBC 출신이어서 화요일까지 100번 토론을 진행했는데 닷새 지난 일요일에 청와대를 들어와서 일을 근무를 시작한 거죠.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발표된 신임 대변인 어떤 분인가요? 네, 우선 프로필부터 좀 네. 보시겠습니다. 네. 정연국 신임 대변인, 지금 울산 출신으로 중앙대 네. 도거교육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MBC 시사 제작국장을 지냈는데요. 사실 전이라고 붙이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건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MBC 100분 토론 진행자입니다. 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틀 전에 저희 그 뉴스탑10에 출연했던 저 청와대 출입기자인 박민혁 차장이 이게 토요일 아침자에 보도한 대변인 단독 보도거든요. 자, 정연국 국장이 유력하다. 그리고 이날이니까 금요일이거든요. 이틀 전인 금요일 얘기인데 MBC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청와대에서는 당일날 그 일부 언론이 보도한 대변인 인사는 사실이 아니오니 네. 따라가는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그 홍보수석실에서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아마도 이렇게 된 데는 이미 내정은 됐지만 대통령의 최종적인 재가가 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네. 발표 시점에 대해서 대통령께 사전에 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동아일보의 특정 보도가 나오니까 네. 일단은 저렇게 그 자제해달라라는 했는데 네. 그렇게 됐으면 네. 상식적으로는 이 보도가 기왕에 난 마당에 네. 이 부분은 이렇게 됐다. 뭐 아니면 본인이 만일에 끝까지 망설이고 있다면 네. 아직 그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마치 그 보도가 허위라는 식으로 저렇게 하는 것은 네. 굉장히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다. 네.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못된 그런 설명 태도입니다.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정연국 신임 대변인은 닷새 전까지 이제 시사 프로를 진행을 했거든요. 거기서 정부와 청와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계속 논의를 했을 텐데 바로 청와대로 가는 일. 네.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날 그 MBC 100분 토론을 진행하면서 그 한미 동맹을 주제로 한 네. 말하자면 이런 토론을 했는데 네. 저기서 불과 지금 이 며칠 사이에 5일 만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결국 공표가 났다. 네. 그럼 국민들은 야, 그 뭐 언론사에도 보면 현직 그 언론인들이 말이야. 네. 그 뭐 청와대 줄대고 여기 나중에 이제 공천 때도 막 저런 현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여야의 정치권에 줄대고 다 그 어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정치하고 있다가 어떤 그 결국 때 되면 저렇게 말을 타고 저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네. 대한민국 언론사는 도대체 이거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도대체 있긴 한 거냐. 네. 이러한 그 MBC뿐만 아니라 네. 전체적인 언론인들에 대한 그 어떤 그 신뢰 문제에도 네.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청와대가 굳이 만일에 언론인 출신의 인사를 하려고 했다라면 지금 뭐 현직이 아니다. 네. 현직 언론인 중에도 네. 또 방송 출신 또는 신문 출신 중에도 네, 네. 얼마든지 그에 적합한 아마 인사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현직 언론인을 마치 그 언론사 인사하듯이 청와대가 이렇게 그 인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언론에 대한 청와대의 예의가 상당히 그 좀 잘못돼 있다. 이런 비판을 듣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건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카메라 앞에서 국민을 향해서 대통령의 메시지와 우리 정부의 얘기를 전달하게 될 건데 이런 점이 좀 감안된 논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 내부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틀 전 저희 국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청와대 핵심 수석비서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오가는 옥신각신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했는데 좀 보기 드문 장면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어두운 역사도 배워야 되죠. 맞는 말씀인데 마치 새 역사에는 친일이 들어가고 무슨 독재를 미화하고 이런 게 들어간다고 제가 그 자꾸. 말씀 안 했는데요. 아니, 지금- 뭔가 도둑이 재발절이신 거예요. 답변하는데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의원석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그냥 웃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발언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서는 거예요 지금? 자, 당신이라니! 국민들이 아니, 보고 그러니까요, 계시니까 위원장님. 진정하시고 잠깐만. 어떻게 여성의 무례는 당연한 거고 남성의 지적은 매너 없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제가 발언 중입니다. 제가 발언 중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자, 드린데, 이호주 의원님. 도둑 재발절을 씁니다. 저희들을 죄인 취급하는 듯이 하는 게 수모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신선미 의원님께서 이렇게 웃고 계신 모습이 마치 비아냥거린다 느껴졌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자, 청와대 내가 답하는데 좀 웃지 좀 마십시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난 거잖아요. 네.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웃음이 나와서 네.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청와대에서 방송하면서 웃지 말라. 청와대 방송할 때 네. 웃지 말라. 혹시 이렇게 경고할까봐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가 아마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네. 이 훈련소에서 그런 기억이 많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약간 웃음이 나와서 웃으면 앞에 조교가 웃어? 웃음이 나와? 딱 이 말은 네. 한마디로 군기 잡기. 어떤 네. 전체 기강을 잡겠다 이런 건데 네. 청와대 수석이 청와대 참모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 운영위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네. 어떤 이유가 됐든 네. 의원들을 향해서 대답하는데 웃지 마세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답변 태도고요. 네. 네. 아무리 의원들이 마치 청와대를 아까 도둑이 재발절인다 이렇게 격이 네. 아닌 못할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항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고 엄중하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는 것인데 아마 현기현 수석이 상당히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네. 아마 조금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약간 좀 솔직하고 직선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네. 듣지만 네. 저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청와대의 내부 인사 그리고 이제 국회와의 관계 때문에 이제 논란이 계속 됐는데 어쨌건 평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몫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상황을 좀 성실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